안녕하세요. 출판사글의 나경은입니다. 오늘도 다시 읽는 토익 기출보카 데이 31부를 시작합니다. 여는 날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메인 화면에서 출판사글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업로드한 동영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중간쯤 보시면 방향 토크를 보이실 거고요. 더보기란을 통해서 출판사 글의 블로그 주소 하이퍼링크로 들어오세요. 연결 브라우저를 통해서 짜잔! 여기가 바로 출판사 글의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카테고리란을 클릭하시면요. 이 전체 메뉴를 보실 수 있고요. 2022년 메뉴 가운데 라토익 보카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목록 보기를 누르셔서요. 라토익 보카 다시 읽는 토익 기출 보카의 데이 31부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네요. 데이 31부. 네. 그러면 강의를 한번 시작해보죠. 첫 번째 단어는요. fatigue입니다. fatigue. 이 fatigue는요. 보통 아모레 패티라고 했을 때 그 패티가 사실은 운명, 순간,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혹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순간을 의미하거든요. 현생에서 지금 건너고 있는 지금, 그리고 그 지금이 운명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패티는 현재, 그리고 순간, 그리고 운명의 의미입니다. 거기에 명사형 전미사 GUE가 붙어서 뭐뭐인 것, 이런 의미인데요. 사실 패티그 자체가 피로를 의미해요. 대단히 지쳐있고, 어, 지친 그 상태, 녹초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허약한 상태, 그런 상태를 명사로 나타내서 피로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외울 때는 딱히 외우는 방식이 있진 않았지만 이 fatigue 자체가 피로라는 단어를 나타내는데 대단히 적합했던 것 같아요. 이 fatigue, 어떤 대단히 지쳐있는 느낌이 그려지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fatigue, 뭔가 정말 뭔가가 제 목 앞에까지, 목 끝까지 차올라서 힘듦이 뭔가 지방 덩어리처럼 제 목에 뭔가 가닿은 느낌? 뭔가 목구멍 저 깊숙한 곳까지 그 지방 덩어리가 차올라서 힘듦이 지방처럼 막 차올라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갑갑한 상태 있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이 연상되더라고요, 저는 이 글자를 읽을 때마다. 뭔가 내 목이 숨이 안 쉬질 만큼 답답하고 스스로가 견딜 수 없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그 상태. 그 자체가 fatigue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checkup. 건강검진이에요. 건강검진이라는 명사인데요. 사실 이제 checkup은 검사를 하는 거죠. 여기에 중간 대시가 들어가면, 어, 건강검진 하다라는 동사가 가능한데, 여기서는 체크업 자체를 대시가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써줌으로써 하나의 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체크업 하면 건강진단 이렇게 되고요. symptom은 마지막에 om으로 끝나서 이거 명사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무슨 무슨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보통 명사거든요. 이 symptom 혹은 symptom, 보통 이 symptom이라고 막 불려지는 뭔가 이 끝 발음 자체가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들리진 않지만 뭔가 symptom 하면 증상이고 어떤 징후,
아픔을 징조로 나타내는 징후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증상인데요. 사실 이게 sim이라는 게 같다라는 의미의 같음을 나타내는 접미사입니다.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sympathy, 그쵸? 공감성을 나타내는 sympathy라는 것도 동감하는 능력을 의미하죠.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것도 명사죠. 근데 거기서 sim이라는 것이 같은의 의미예요. 근데 이 PTOM이라는 게 발진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PT라는 게 제가 부분이라고 해나왔는데 이게 피부 위에 발진이 일어나는 상태 있죠. 파티슨 같은 뭔가 이렇게 뿜어져 올라오는 뭔가 그 뭐라 그럴까 발진의 형태를 우리가 프틈, 푸틈 이런 소리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sim이 같은 거고 이 푸틈이란 소리 자체는 뭔가 발진처럼 outbreaking, 뭔가가 일어나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게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증상이죠. 아픈 사람들은 특정 병명에 따라서 아픈 증상이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병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양성 반응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겠죠? 숨이 차오른다든지 기침을 과도하게 한다든지 미열이 있었는데 그게 고열로 발전된다든지 몸살처럼 근육통이 동반된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의 공통적인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군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거기에 그 증상이 똑같은 증상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것. 그래서 증상입니다. 그리고 physician. 이 physician은요, 의사를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내과를 말해요. 보통 물리적인이라는 physic이라는 형용사 때문에 이게 내과 의사, 일반적으로 의사라고 하면 내과 의사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기관지 혹은 신경계통으로 많은 그 내과 의원들을 많이 진료를 받는 일들이 사실 살다 보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내과 의원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리적인 의사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과 의사를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physician 하면은 내과 의사를 말하고요. diagon 여기서는 diagnosis 해서 diagnosis 마지막에 이제 noces나 nosis로 끝나면 어떤 것을 기록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노트를 떠올리시면 가장 좋고요. 노트가 뭐예요? 필기해놓은 메모장 같은 거 혹은 그런 행위를 나타내서 노트하다, 메모하다 이런 게 노트잖아요. 혹은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노트장 자체를 노트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그러한 행위의 것인 거예요. sys라는 건 system, 혹은 동종의 해서 형제자매를 나타내니까요. 동종의 혹은 시스템처럼 어떠한 계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진 계통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no를 보시면 note나 notice, 공지되어진 것 혹은 알려져 있는 것, 모든 사람에게 공지되어진 것, 이러한 것을 떠올리시면서 공지되어진 계통, 알려진 계통, 그리고 뭐다?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계통,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서 DI라는 게 DIAG까지가 어떤 의미냐? 제가 DI가 뭐라고 했었죠? 가위로 뭔가를 쭉 가르면서 A면과 B면을 분할하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언가 분할하는 것이고 그 자체는 뭐다? 반대의 이런 의미예요. against에서 보시면 그 단어에서도 반대의 의미죠. 그래서 편을 갈라서 반대의 것을
작성하는 것. 그게 뭐냐면요. 진단하다예요. 그래서 진단하다라는 diagnose에서 나와서 이게 is로 변하면서 명사가 된 거죠. 계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하는 계통인 거죠. 그래서 진단 이렇게 됐습니다. 왜 진단이냐 하냐? 이제 반대의 것을 기록하는 것이 왜 진단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질병은 면역 체계를 공격함으로써 그 성벽을 이루고 있는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그 안으로 침투해서 일상적인 면역 체계의 운영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이러스 침입의 작용이죠, 일반적으로.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역 체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비일상적인 바이러스가 침입함으로 인해서 그 균형이 일부 허물어지면서 불균형을 이룰 때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나면서 정상적인 몸 상태에서 활동하기가 뭔가 어려워지는 건강 상태의 적신호가 오게 되는 그게 바로 뭔가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 흔히들 있는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상을 기록한다는 건 우리의 면역 체계에 반하는 우리가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체계들에 반하는 바이러스의 침입을 기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단을 한다는 건. 당신 지금 목이 아픈 거 보니까 기관지 쪽에 뭔가 그런 바이러스들이 침범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은 무슨 균에 의해서 이렇게 동반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지금 이러한 증상으로 크게 전이되지 않는다면 이 정도 처방이면 충분히 몸을 휴식하시고 나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바이러스 침입에 의한 증상들을 진단하면서 처방까지 내려주면서 이것이 향후 어떻게 진정되고 회복될 수 있는지까지 전반적인 것들을 봐주는 게 의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diagnosis에서 diagnose 자체가 진단하다의 동사였잖아요. 그때 자체가 뭐다? 무언가 갈라서 반대의 것을 기록하다라는 거죠. 그게 진단하는 거죠. 뭐다? 면역 체계에 반하는 바이러스 침입을 기록해서 그걸 진단해내는 거죠. 병명을 말해내는 거잖아요. 진단한다는 건. 이 사람의 병명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진단하는 거죠. 근데 명사형전면에서 SIS가 붙어서 뭐다? 진단이란 명사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 prescribe. pre는요, 이전에 이런 의미고요. scribe는 갈겨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갈겨 쓰다. 미리 뭔가를 기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diagnosis가 어떤 병명을 진단하고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아파서 병명은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prescribe는 뭐다? 처방전을 내릴 때 그 행위 자체를 처방하다라고 내리는 거죠. 그래서 fatigue 하면은 피로, check-up 하면 건강 진단, 명사입니다. symptom 하면 증상, 그리고 physician 하면 내과 의사, diagnosis 하면 진단, prescribe 하면 처방하다죠. 그 다음 recovery. re는요, 뒤로, 다시, 강조의 의미, again, rewind, 그리고 강조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cover는요, 뭔가를 덮다, 무언가를 어떠한 범위를 취재 보도하다, 그리고 cover는 무언가를 회복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사형 전미사 y가 붙었죠? 그래서 명사겠구나. 아시면 되겠죠?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명사로 회복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회복이에요. 회복, 쾌유죠. recognize. 이 recognize에서요. re는 뒤로, 다시, 강조의 의미. cog라는 건요. 인식의 의미입니다. 거기에 IZE라는 건 뭐뭐 하게 만들다. 다시 인식해 하다.
다시 인식시키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인식시키다 이게 무슨 의미지? 그렇죠. 무언가를 재인식시킨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고정관념을 새롭게 뒤엎고 새로운 관점을 도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하고 인정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join. join은요 함께 하는 건데 어떻게 함께 하는 거냐면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함께 하자, 우리 함께 일을 하자, 함께 모여서 함께 토론해보자 라고 이끄는 행위. 그래서 가입하다란 개념입니다. 혹시 회원 가입하거나 로그인 할 때 join in 보신 적 있으세요? 회원 가입할 때 join in, 여기에 가입해요. 이러한 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옆에 보면 회원 가입할 때 join in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회원 가입하다입니다. 그런데 join은 어떻게 보면 뭔가에 합류하다, 어딘가에 참가해서 합류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 comprehensive, IV가 있어서 형용사구나. com은 together의 의미, pre는 미리 이전에 라는 거죠. hensive에서 해는 뭐라고 했죠? 암탉이라고 했어요. 암탉의 특징은 걱정이 많아서 concern의 의미라고 했죠. 종합적으로 미리 걱정하는 포괄적인의 의미입니다. 미리 걱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의 방점은 come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염려한다. 그러한 특성을 나타낼 때는 통합적인, 종합적인, 포괄적인이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participate. part라는 거 부분, 그리고 분야, 거기에 CP라고 해서 C 자체는 뚜껑, 무언가를 덮고 있는 상태, 역할이나 직책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사실 CIP가 명확하게 뚜껑이다, 자격이다 라고 말을 하는 단어책을 찾기란 그렇게 쉽진 않지만 제가 여태까지 단어들을 여러 가지를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CIP는 뭐다? 주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리고 그게 뭐다? 모자 형태. 무언가를 씌우고 있어서 자격이나 어떤 역할, 중요한 역할을 나타내는 상징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분인데 그 중요하게 하는 거고 그게 aid, 뭐뭐하게 만드는 거야 라는 거죠. 부분으로 중요하게 만들다, 참가시키답니다. 하고 참가하다죠. 네, 시키는 게 아니라 참가하다. 그리고 참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recommend. 이 mand는요. 명령하다의 mandatory 기억하시면 조금 뭐다? 명령하다의 개념, 말하다의 개념이죠. 근데 콤이 together 함께의 개념, 리가 again, rewind 강조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면 종합해보면 뒤로 또는 다시 모든 것을 말하다. 뒤로 다시 모든 것을 언급하고 말하고 명령하다. 그게 뭐죠? 모든 것을 다 함께 명령한다? 추천하다입니다. 예? 이게 왜 추천하다예요? 이 맨드가요,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하다가 있긴 한데, 이제 mandatory가 조금 고압적인 자세의 권위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모습에서 mandatory를 쓸 수 있거든요. 권위적인. 그런데 그러한 자세로 이야기를 한다면 뭔가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뭔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권고하고 추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recovery, 회복, 회유, recognize, 인정하다, 인식하다, join, 가입하다, comprehensive, 종합적인, 포괄적인,
participate, 참여하다, 참가하다, recommend, 권고하다, 추천하다. 그 다음, necessary, 필수적인입니다. 이 이게 중요한 게요. 이 necess에서 ness 자체가 사실은 necess에서 ness가 중요한 게 아니고 cess가 중요한 거거든요. CESS 자체가 무언가 걷어들이는 거예요. 세금. 근데 그 세금들을 걷어들이는 이런 형용사 점에서 ARY를 만나서 걷어들이는 건데 그 걷어들이는 게 어떻냐라고 해보니까 NE 같은 거란 거죠. NE는 제 생각에는 넘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일을 해석해서 뭐뭐이 아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뭐뭐이 아닌이라기보다는 뭔가 에센셜 같은 거죠. 뭔가 없으면 안 되는 대단히 필수적인 거. 우리 에센스 얼굴을 바를 때 있죠. 그게 뭐죠? 핵심 성분이잖아요. 농축액 같은 거. 어떤 성분의 용매제를 아주 압축적으로 농축한 것. 그게 에센스잖아요. 여기서 N을 살짝 가리고 보시면 accessory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다? 소리가 에센스랑 비슷하잖아요. 그 에센스가 뭐예요? 농축액 에센스가 명사죠. 그래서 에센스의 형용사역 정비사죠. 그래서 농축액의 아주 필수적인 이런 의미죠. 그 다음 ability. 이 ability는 능력입니다. 능력인데요. 어떤 능력이냐면 A, B, 뭐뭐로 붙어죠. 기원을 나타내고요. elite는요. 기본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걸 말해요. 여기서 bill 자체는 어떤 지폐나 종이를 나타내고요. lit가 뭐냐면 little lecture 할 때 언어를 나타내요. 언어의 lit 혹은 light 빛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자가 결국에는 빛이에요. 사실은. 다시 한 번 더. ability의 AB는 뭐뭐로 붙어라는 from의 개념이고요. BIL 이거는 BILL 해서 bill 어떤 종이나 수표나 어떤 돈을 나타내는 bill 그런 화폐를 나타내는 bill 있죠? 그게 종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lit 빛이 있고요. light를 의미하는 빛이 있고 또 그게 뭐다? little letter 할 때 언어, 문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은 바로 지표에 있는 화폐에 있는 빛이거나 문자라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뭐다? 능력이라고요. 능력의 기원은 어디라고 해요? bill, 청구서나 혹은 청구서 또는 종이에 담겨져 있는 빛 또는 문자의 것이다. 그게 능력이라고 해요. 종이에다가 자신의 글을 써서 세상의 빛을 구원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했대요. 그 다음 operation에서요. operate는 작동하다, 운용하다. 근데 명사의 점에서 iom 붙여서 바로 명사가 돼서 작동 혹은 운용 이런 의미인데요. 사실 이 운용이라는 개념이 수술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내요. 성형이 영어로 plastic surgery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operation이라는 의미로 수술이라는 의미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네요. 뭐다? 운용하는 것 혹은 작동하는 것 이런 의미로서 무언가를 생산해낸다는 거죠. 의미를 사실은 더 유추해낼 수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유추를 해내면 B에서 나왔다고 하면 뭐뭐로부터라는 거죠. era가 뭐죠? 시대죠. 시대로부터의 것. 그러니까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OP를 보시고 이게 OP가 무슨 의미지 하시지 말고요. 여기서는 OP가 OB라고 보세요. 소리가 변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옵 소리가 나는 건 별로 없어요. 옵 소리가 피 소리로 거센 소리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OP는 뭐다? OB였을 거고 OB는 뭐다? 뭐뭐로부터 from의 의미였어요. 기원, 제네시스 같은 거죠. 근데 era가 뭐죠? 시대죠. 시대. 근데 TION이 뭐죠? 그러한 것이라는 명사적 정미사죠. 그러니까 시대로부터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수술을 한다는 건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에 맞춘 수술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물리적인 수술이 될 수도 있고 상징적인 수술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clean이죠. 여기서 여기서 cleanness입니다. 사실은 이거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오타는 아니고 cleanliness 소리 한번 들어보죠. Cleanliness. Cleanly. Clean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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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nliness네요. cleanliness가 뭐냐면 clean, 청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청소하다. 근데 leanness에서 명사형 정미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leanness는 illness 하면 뭐예요? 병이잖아요. 근데 병이 아닌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서 병이 아닌 상태의 것. 그래서 그건 청결을 의미하죠. illness는 그 병이라는 건 앞에 ill이라는 부정 접두어가 붙어서 부정을 나타냈기 때문에 illness가 질병이나 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어 I, L을 분리해서 보면 그 나머지 liness 자체는 뭐다? 아주 중성적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깨끗한 것, 청결한 것. 그래서 청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duration. 이 duration요. 여기서 AT 보이실까요? 뭐뭐하게 만들다. 근데 ION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뭐뭐하게 만드는 건데 dure 자체가 뭐냐면 durable 자체가 견딜 수 있다라는 거야. durable 자체는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게 명사가 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durable 하면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이라는 단어고요. 거기 명사형 전미사가 돼서 duration 하면 지속성 하고 지속기간, 지속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examination. x는요 밖으로 혹은 너무 많아서 뭔가 뿜어져 나온 상태. 여기서 aminate 하면 뭐다?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이라고요. 밖으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진찰 검사가 됩니다. 밖으로 움직이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 그게 뭐예요? 검사하는 거죠. 검사가 뭐예요? 어떠한 대상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분석하고 그로 인한 중점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해결하고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도출해내는 것이 검사를 하는 과정이죠. 그게 바로 진찰과 검사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necessary, 필수적인, ability, 능력, operation, 수술, cleanliness, 청결, duration, 지속기간, 지속, examination, 진찰 검사입니다. 마지막 장이네요. eliminate, 제거하다고요. 그 다음 easily, 쉽게입니다. 그 다음 dental 하면은 치아의 이런 의미인데요. 일단 치아의까지 해보죠. eliminate가 왜 제거하다가 됐을까요? 일단은 이를 빼놓고 eliminate 보이세요? 이 limit이 뭐예요? 최소값, 리미트 값을 채운다.
할 때 리밋이 한계를 나타내요. 한계. 한계 개념이 뭐죠? 하나의 단위를 변화시켰을 때, 예를 들어 하나의 단위를 더 늘렸을 때 그것이 전혀 다른 아웃풋을 내는 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상품을 더 만들 때 드는 비용, 혹은 하나의 상품이 더 만들어질 때 드는 하나의 상품을 더 여기서 추가로 만들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나 혹은 수익, 레베뉴 값이나 혹은 사람들의 수요가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리밋이라는 거, 한계라는 건요. 여기서 한 개 더란 의미예요. 현재 상태에서 한 개 더 만들 때 드는 비용과 수익, 그것이 한계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8가 뭐뭐하게 만들다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더 만드는 거. 근데 이니까 뭐냐, erase 생각하시면 지우개잖아요. erase는 제거하는 거니까 한 개 더 만드는 것을 제거하다, 이런 의미예요. 리밋의 개념이 뭐라고요? 현 상태에서 한 개 더, 이 말이에요. 한 개 더 만들 때 드는 비용과 수익, 그게 리밋, 한 개 비용의 개념이에요. 혹은 한 개 수익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뭐냐? erase, 지운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거를. 한 개 더 만들 때 드는 비용이나 수익을 구하는 값을 제거한다? 그거보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 easy가 뭐죠? 쉽다? 이런 의미인데 동사죠. 여기 뒤에 e가 있으면. 근데 거기에다가 부사형 접미사 ly를 붙여서 뭐뭐으로가 되죠. 그래서 쉽게가 되고요. dental 하면 뭐죠? al 붙여서 형용사가 됐죠. 그래서 dent는 튼튼한인데요, 사실은. 튼튼한. 근데 그게 뭐야? 치아죠. 여기서는 움푹 파인 상태를 dent라고 나타내는데요. 덴트의 개념이 움푹 파여 있는 것이 그래서 치아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어금니를 보면 어때요? 크라운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크라운이 어때요? 중간이 뭔가 쭉 들어가 있고 왕관처럼 양쪽 끝이 이렇게 위를 솟아 있는 거죠. 그쵸? 그게 바로 어금니의 모양이잖아요. 근데 어금니가 그래서 안쪽에는 움푹 파여 있는데 양쪽 끝으로 갈수록 점점점 왕관 모양처럼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움푹 파이다는 게 꼭 나쁜 의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은 뭐다? 왕관, 크라운에서 그 중앙부가 움푹 파여져 있는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덴트 자체는 뭐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어떤 모양이나 되게 고급스러운 것들 중에서 다른 건 다 이렇게 위에 솟아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모양이 움푹 들어가 있는, 뭐 예를 들면 새김도듬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덴트를 쓸 수도 있겠죠. 미술 고미술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다 도둠으로 되어 있는데 혼자서 색임으로 되어져 있는 뭐 글씨체나 아니면 음각, 양각을 그렇게 처리한 어떤 도자기나 그림이 있을 수 있죠. 조각 같은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덴트가 되더니 뭔가 튼튼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만 같은? 덴트 하면 뭐다? 뭔가 튼튼한 상태인데 중앙부가 움푹 파져 있는 상태. 사실은 그건 뭐다? 크라운, 어금니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금니의 중앙부는 쏙 들어가 있고 밖으로는 튼튼하게 뻗어 있잖아요. 밖을 향해서. 그래서 그 모양을 나타낸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dietary. 다이어트 자체는 식이요법이죠. 먹는 방법이에요. 근데 형용사나 명사형 접미사 ary를 붙여서 외식의 혹은 식이요법, 외식이 아니라 먹는 방법의, 먹는 것의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그리고 related. 리가 다시 뒤로 강조의 의미라면 late는 늦다의 개념이고 ed가 그렇게 되어진 거죠. 여기서 다시 늦어지는 이런 의미는 아주 오랫동안 연결 맺음을 해온 관계를 나타내서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 세상은
인간관계든 무엇이든 빠르게 속전속결로 정리가 되는 걸 깔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연관이 된다는 건 아주 지지난 시간, 아주 오래된 시간들 속에서 연관이 되어 있어서 대단히 끊어내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보면 좋겠죠. 그래서 관련된 이런 의미고요. transmit은 trans 자체가 변하는, 변경의, 변하는 이런 의미고요. smith에서 mit 자체는 뭐다? 보내다예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관통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전달하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기 dental 하면서 dental을 움푹 파져 있는 움푹 파이다라고 해서 대단히 그 뭔가 연약하고 뭔가 그 dental라는 것이 경고성이 혹은 되게 내구성이 좀 부족해서 덴트가 움푹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덴트의 움푹 파이다 자체가 뭔가 연약함을 나타내는 상징이 아닌가라고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덴트 자체는 뭐다? 움푹 파져 있는 게 왕관 모양의 크라운을 생각하시고 그 중간은 뻥 비어 있잖아요. 사실 크라운을 위에서 본다고 했을 때. 그래서 안에는 움푹 파져 있듯이 어금니가 안으로 향해 있어서 수렴하는 모양으로 있죠. 어금니 자체는. 그래서 중간이 외부 벽보다 더 안쪽으로 이렇게 수렴되잖아요. 그 어금니 모양 자체가. 그걸 움푹 파이다라고 나타낸다고 덴트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가치 평가가 있다기보다는 어금니 모양 자체가 중간이 움푹 파여져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L, 형용사형 전미사 붙여져서 치아의라는 의미 됐다는 거. 그거 잊지 말아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다시 읽는 토익 기출복화 마지막 시간인데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2부에서 이어서 단어 설명드리고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2부에서 뵐게요.